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모델 S, 모델 X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덜 다뤘던 컨텐츠들이죠. 이게 뭐 우리나라에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미국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델 S, 모델 X에 대해서 럭스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출시를 해놨다는 거, 그러면서 가격을 10,000불을 상승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냥 가격 상승이 아니라 이런 패키지랑 함께 묶어서 팔게 되는데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델 S, 모델 X 어차피 사실 분들인데 좀 비싸게 사. 근데 비싸게 사는 대신에 그만한 이런 혜택 같은 거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분이가 좀 괜찮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패키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안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바로 FSD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8,000불 정도 하니까 결국에는 이 10,000불 중에 8,000불 정도는 어차피 FSD. 어떻게 보면 이 FSD를 강매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뭐 럭셔리 카에 속하는 그런 가격대다 보니까 FSD 구매율이 모델 3, 모델 Y에 비해서는 좀 높을 것으로 누구나 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차피 사게 될 FSD가 좀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 2,000불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충 보더라도 2,000불 이상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4-year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있는데 뭐 와이퍼라든지 뭐 워셔액이라든지 아니면 헤파 필터 이런 것까지, 그리고 타이어 뭐 앞뒤 교체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좀 프리미엄 느낌이 나긴 하죠. 벤츠나 BMW나 뭐 이런 차를 사게 되면은 몇 년에 걸쳐가지고 뭐 엔진 오일 교체를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모델 3, 모델 Y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모델 S, 모델 X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비싼 차에 대해서는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가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무제한 슈퍼 차징이 있는데 와, 이거는 되게 혜택이 크죠.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2,000불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원래부터 모델 S랑 모델 X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 프리 라이프타임 슈퍼 차징을 계속 제공을 해줬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되게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모델 3 좀 안 팔리고 이러면 모델 3에다가도 무료 슈퍼차저 이렇게 꽉 넣어가지고 이렇게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슈퍼차저 값어치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큰 부분이죠. 이게 평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에 대한 이 부담감 없이 이 테슬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간 내용이고, 그리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이거를 기본으로 제공해주면서 10,000불을 인상시켰다라는 거. 네, 다만 이제 모델 S랑 모델 X가 판매량 자체가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좀 다운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굉장히 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정말 해온 것들이 이제 좀 업보처럼 다가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 전체적으로 또 럭셔리 전기차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침체입니다. 이 테슬라 판매량이 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줄었으면은 다른 경쟁자들이 이 파일을 잡아먹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 100,000불 이상의 차량들,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수요가 굉장히 좀 다운이 됐습니다. 루시드 판매량이 몇십 프로만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판매량 숫자를 보면은 되게 이게 그렇게 막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iX가 많이 팔렸냐 아니면 뭐 EQS 이런 차들이 많이 팔렸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타이칸이 많이 팔렸나? 타이칸도 잘 나가는지 않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0,000불, 90,000불, 80,000불 이상의 이런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은 야, 그거 살 바에 그냥 내연차 살게, 난 굳이 뭐 전기차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수요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좀 비싼 차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내연차 쪽이 좀 강세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델 S, 모델 X, 일론 머스크가 뭐 연초에 해왔던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고 유럽에서의 판매량도 정말 줄어든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정도 비싼, 우리나라 돈 따지면 1억이 넘는 전기차 시장 수요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되려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어떻게 보면 좀 인상이지 않습니까? 뭐 하나하나 패키지 뜯어보면은 충분히 혜자스러운 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럭셔리급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다 보니까 잘 팔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모델 S, 모델 X 가격 인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 Y, L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랑 좀 확실히 좀 격차를 좀 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판매량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아니면은 되려도 안 팔리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소식입니다. FSD 얘기인데요. 좀 기대도 못한 국가에서 이 FSD 승인 준비 소식이 나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아니 태국에서 FSD 지금 이 인증 승인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거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진짜라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태국에서 먼저? 아니 우리나라 한 달에 지금 막 6,000대 7,000대 팔고 있는데 태국도 그만큼 팔리나? 태국이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 시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태국 판매량 보니까 아직 수백 단위, 100단위로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사실 비교도 안 돼요. 좀 찾아봤는데 7월까지 판매된 테슬라 차량들 2023년 기준 한 5,000대, 2025년 기준 3,000대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 달 판매량도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 이 FSD 인증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네, 테슬라는 판매량을 가지고 FSD를 여기다가 승인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대체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무조건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태국같이 뭐 한 달에 정말 막 몇백 대 팔리는 시장에서도 이 규제 장벽이 좀 다른 국가에 비해 통과하기가 수월하다라고 하면은 FSD를 이렇게 준비하고 승인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제가 항상 귀에 못 박히도록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우리나라의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안전 규제를 따르는 미국산 차량들, 모델 S, 모델 X는 당연하고 모델 3, 모델 Y 예전에 들어왔던 미국산 차량들, 이 차량들은 FSD, 특히 이제 슈퍼바이저드 FSD 같은 경우는 규제 장벽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죠. 네, 물론 이게 9월에 된다라는 썰이 있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보니까는 되려 이제 우리나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미국산 차량에 대해서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보면서 또 약간 좀 아쉬운 내용, 저는 이 모델 3, 모델 Y가 그래도 몇만 대씩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미국산이 하드웨어 3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왔던 루머대로 모델 S, 모델 X에 우선적으로 뿌려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네, 판매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미국산 차량들, 모델 S, 모델 X, 거기에 하드웨어 4가 탑재된 차량들, 제 생각에 한 1,000대, 뭐 2,000대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얼마 굴러다니지 않더라도 규제에 대한 장벽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FSD를 이렇게 뿌릴 수가 있는 게 바로 테슬라다라는 거, 그런 단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델 S, 모델 X 하드웨어 4를 탑재한 차량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루머대로 9월에 우리나라 FSD 미국산 하드웨어 4 탑재된 차량들에 대해서 뿌려지는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모델 Y L 소식인데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그날 모델 Y L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모델 Y L이 이미 MIIT에서 인증을 받은 내용으로 다 외관들이 공개된 거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차량들이 지금 테슬라 이 전시장으로 뿌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보시면은 뒤는 거의 실물이 공개가 되다시피 했어요. 색깔이 되게 이쁜데 이 모델 Y L에 추가된 색상입니다. 보여드실 뻔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좀 이쁜 색깔이거든요. 네, 그 색으로 추정되는 모델 Y L이 지금 전시장 가는 걸로 좀 추정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 위장막이 씌워져 있는데 얘만 아이고 대놓고 보라고 이런 식으로 네 풀려 있네요. 네, 보시면은 이미 공개된 대로 뒤쪽에 스포일러, 거의 뭐 알리에서 산 듯한 그런 스포일러인데 이거 이거 진짜 맞아? 싶을 정도의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스포일러인데, 네, 그런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각도가 좀 이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모델 Y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정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실물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에 리어 부분이 되게 좀 높을 겁니다. 네, 이 C필러 쪽이 되게
게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같은 거를 조만간 보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아직 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뭐 대표적인 게 여기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타공이 되어가지고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2열에도 이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2열까지 풀플랫이 된다는 거. 이게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그냥 루머인 수준이지만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월요일엔 공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전시장에 뿌려지면은 뭐 다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찍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만간 공개가 될 거다. 이거 공개되면은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 모델 Y L이 정말 가시화가 됐다. 근데 이제 모델 Y L 얘기하면은 여전히 이게 중국에만 팔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러한 주장이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중국 외 국가에서도 이 모델 Y L을 런치하겠다는 그런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펌웨어 상해에 이런 단서 같은 것들이 있고, 오늘 말씀드린 것도 사실 뭐 며칠 된 얘기긴 하는데 유럽에서도 이 모델 Y L의 차량에 대한 시험 주행 같은 것들이 좀 포착이 됐다라는 거. 이게 중국에서만 팔 거였으면 굳이 유럽에 이 차를 가져와서 시험 주행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중국 안에서 다 해결하지. 왜냐면 이거를 다 옮기고 그 안에 규제 임시적인 이런 승인 같은 거 받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 하죠. 근데 유럽에까지 이런 거 가져와서 테스트한다. 유럽에서 이런 위장막 차를 테스트한다는 것은 유럽의 환경에 맞는 시험 주행을 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유럽의 환경, 유럽의 도로, 노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테스트하고 나서 유럽에도 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시험주행 같은 걸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도 이런 차가 포착이 됐다는 것은 유럽에 팔 예정이고, 이게 기가 베를린에서도 생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마 생산이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유럽에도 풀리는데 미국이 안 풀리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생산된 게 우리나라에 수출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모델 Y L은 결국에는 중국 내수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뿌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는 좀 기다려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델 Y를 사는 분들이 약간 좀 아쉬웠던 분들이 모델 Y 사이즈가 좀 더 컸으면, 3열까지 있으면, 3열을 쓰지 않더라도 3열까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차가 크다는 것이고 적재 공간도 훌륭하다는 것이고, 게다가 들리는 소문, CDC 댐퍼가 들어간 거, 컨티뉴어스 댐핑 컨트롤, 이 전자식 댐퍼가 들어간다는 거. 이 모델 Y 주니퍼도 요새 이제 승차감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이 와, 2열 승차감 정말 훌륭하다 이러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래도 현대기아의 그 물렁물렁한 서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물렁물렁하지 않고 하면은 이거는 승차감이 좋지 않은 거야. 아니면은 아예 정말 독삼사 프리미엄 라인처럼 정말 좋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거의 뭐 승차감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의 입맛에 조금이라도 맞출 수 있으려면은 이 전자식 댐퍼가 좀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게 되면은 승차감 이슈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선택하게 될 그런 차 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나오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7천만 원대 중후반으로 그렇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이오닉 9이랑 EV9 뭐 제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네, EV9이나 아이오닉 9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훌륭한 차이기는 한데 이런 차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거. 결국 뭐 판매량으로 뭐 증명을 하겠죠. 판매량 나오고 나서 뭐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얘 한 표 얘 한 표를 던지려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판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중국에 출시가 되면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수 있게 다 같이 기원하도록 하시죠. 오늘은 모델 S, 모델 X 소식, 그리고 태국의 FSD 소식, 이걸로 알 수 있는 우리나라 FSD 가능성, 네, 미국산 차, 그리고 모델 Y, L, 중국 내수용이 아니다. 이거 글로벌하게 뿌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구매하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전익남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전익
전익남이 엄선한 편집샵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는 거, 저가 실제로 산 것들 위주로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이 링크를 이용해서 즐거운 쇼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